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이번에 2021년이 밝고 나서부터 상반기 취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를 구직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회사를 구직하고자 할 때 봐야 되는 4가지는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20년만 퇴사를 한 3번 했거든요. 그럼 되게 좀 아홉수 아닌 아홉수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20대 방향성을 좀 많이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빨리빨리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도 조금 빨랐고요.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왜 이렇게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딱 회사를 구직할 때 봐야 할 것 첫 번째, 회사의 가치성입니다. 일단 회사의 가치성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돈만 벌어야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만 봐야지 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흥미가 없는 일에 대해서 종사를 하면 금방 식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돈은 일하는 대로 많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보고 갔다가 너무 많은 노동량과 흥미롭지도 않은 직종에 대해서 많이들 흥미를 잃고 많이들 좀 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회사 가치성은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내가 앞으로 좀 배우고 싶은 분야, 이쪽으로 직종을 딱 정해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성과를 내면서 조금 더 직장에 좀 중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회사에 대한 가치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체계성이에요. 일단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구직 자리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계속 창업에 대한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종들은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들 했던 분들은 다 이제 잘 되지 않았고 많이 접고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이들 하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구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계속적인 직장들이 생겨나고 구인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네? 라고 할 수 있어도 그 안에서에 대한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 회사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지어진 지 1년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사람 성향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을 좀 겪었기 때문에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곳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 체계를 만드는 과정 중에 제가 힘들어서 체계가 잡혔을 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체계가 있는 좀 큰 데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를 차리게 되더라도 시스템들이 제대로 갇혀있는 곳에서 배웠다면 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스타트업부터 밟아가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체계가 있는 곳에서 좀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체계가 없는 곳에서 막 이렇게 조율하고 대표님이랑 좀 논의를 해보고 제안을 해보는 과정 중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미리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이들 제일 첫 번째로 중요시할 것 같은데 바로 연봉입니다. 연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엄청나게 좀 꽂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구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면접 후 협의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접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면 생각하시냐, 얼마 정도 하시고 싶냐라고 물어보셨을 건데 그때 절대 자기만의 기준을 말씀 안 하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경험했던 건데 제가 불렀던 금액이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측정이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경력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근데 되게 많이 좀 억울하죠. 억울한데 어쨌든 말을 먼저 던진 건 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표 협의라고 하셔도 면접관 분들한테 보통 이 업계에서 아니면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 역량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연봉 있으실까요? 라고 이제 먼저 여쭤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봉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직을 하시는 분은 불러야 이득이거든요. 어쨌든 경력이 쌓이면서 이직이 되는 거니까 경력도 협의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은 높게 측정해보고 거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이렇게 낮추는 식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 경험이에요. 경험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거, 출퇴근 시간입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20대 초반에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땐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반 정도였어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질 않았어서 경기도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 좀 출퇴근 시간이나 그 경기도에서 서울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자석버스가 또 입석을 또 안 해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시간 반 걸리니까 집에 오면 10시고 10시에서 저녁 먹고 바로 자야 되고 소화 안 되고 또 조금 잤다 일어나고 한 5시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서울 나온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도 서울 나름으로 만약에 저쪽 그때 홍대 사는데 만약에 송파에 직장을 구하면 거리가 되게 길겠죠. 저는 출퇴근 시간은 딱 1시간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1시간. 그리고 제일 갈아타지 않는 거리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업종마다 직종이 몰려있는 서울의 동네들과 그 동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들마다의 또 연봉이 좀 많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면접을 이 지역에서 봐보고 이 지역에서도 봐보고 이 지역에서도 봐봤어요. 근데 연봉부터가 다르고 체계적인 것부터가 달라서 제가 선택했을 때 이런 통계적으로 여기가 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가장 안 힘들어야 되고 출퇴근 시간에도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듯이 책을 좀 읽는 시간을 가지다던가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막 많이 갈아탈 수는 없잖아요. 막 1번선 탔다가 4호선 탔다가 7호선 탔다가 막 갈아타고 가는 거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비추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제가 첫 번째부터 중요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이 회사에 꼭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만약에 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하고 그 회사에 적응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근처로 이사 가던가. 근데 저는 그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강남권이나 이런 데에 좀 회사를 다니고 싶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관악구 쪽 아니면은 좀 관악구 넘어서 쪽 구로 이쪽으로도 이사를 가셔서 하시면 충분히 자기계발의 시간도 확보하고 질 좋은 출퇴근 시간과 회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취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직으로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아무리 힘들다고 너무나 이제 협소하고 배울 수 없는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흥미롭고 가치가 있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렇게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